그러면 가장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무엇이냐? 당연히 직거래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리스나 장기 렌터카를 본인이 직접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윙크드카의 레오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지난 20년간 자동차를 21번 교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자동차 매니아라고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 장기 렌터카를 손해 없이 해지하는 방법 또는 손해 없이 판매하는 방법 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 리스나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리스나 장기 렌터카를 이용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제 경험을 토대로 리스나 장기 렌터카를 신차로 구매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계약 기간 이전에 차량을 교체하고 싶을 때 리스나 장기 렌터카를 어떻게 하면은 좀 손해 없이 해지를 하거나 또는 손해 없이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리스나 장기 렌터카 이미 그거를 이용하고 계시거나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이 컨텐츠를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리스나 장기 렌터카의 장점, 단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을게요. 보통 이제 계약 기간이 짧게 하시는 분들은 3년, 조금 길게 하시는 분들은 한 5년 정도 계약을 한단 말이죠. 저도 60개월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48개월이나 60개월로. 현대 코나를 한 달에 그 당시에 렌트료를 한 40몇만 원 정도 내면서 이용을 하다가 조금 수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차에 내가 조금 더 돈을 써도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써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차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차를 두 대를 운용할 수는 없고 원래 가지고 있던 코나 장기 렌터카는 해지를 하거나 차량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승계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죠. 현금차나 할부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할부 남은 게 3천만 원이다. 근데 시세가 3천만 원이야. 그러면 차량 3천만 원을 팔고 받은 돈으로 할부 갚고 끝나면 되죠.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리스나 장기 렌터카는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스나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 교체를 할 때 상당히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리스나 장기 렌터카를 해지를 하려고 이제 전화를 해서 알아보죠. 그러면 해지정산서라는 걸 줍니다. 해지정산서에 보면은 이 차량 반납을 했을 때 얼마를 내야 됩니다 라는 위약금 조항이 있죠. 보통은 20%, 어떤 경우는 30%, 남은 렌트료 또는 남은 리스료의 20%나 30%를 위약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그냥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 내가 1,000만 원이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남은 렌트료 또는 남은 리스료의 20%가 그 1,000만 원과 맞아. 그러면 보증금을 안 받고 그냥 상계 처리하고 차량을 반납하면 되겠죠. 그래도 아깝죠. 보증금 1,0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그거를 돌려받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리스나 장기 렌터카를 위약금을 물고 반납을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들도 그런 걸 아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놨겠죠. 저도 그런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것을 제3의 인물한테 승계를 하는 겁니다. 엔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리스 승계 이런 매물들이 따로 있어요. 100만 원 주고 가져가셔서 남은 리스료나 남은 렌트료를 납하시면 됩니다 라는 방식의 리스 승계로 차량을 판매하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위약금을 물고 차량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승계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게 금전적으로 훨씬 유리하겠죠. 리스 승계는 승계 받을 사람만 나타나면 가장 손해 없이 내 차를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리스 승계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리스 차량을 저는 이제 승계를 받아보기도 하고 승계로 차량을 팔아보기도 했는데 일단은 중고차 상사의 딜러들이 있잖아요. 그 딜러들이 리스 차를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고가 차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슈퍼카급이나 벤츠 S클래스급의 법인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는 리스나 장기 렌트는 주로 개인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법인의 대표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2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 승계로 차량을 판매해주는 그런 이제 전문 딜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몇몇의 이제 딜러들 외에는 리스 차량을 잘 취급을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리스료가 200만 원이 나간다고 쳐봅시다. 매달 200만 원이 리스료가 나가는데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는 이 차를 자기가 받아오는 순간부터 계속 리스료 200만 원씩을 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6개월을 차량을 내가 가지고서는 판매를 해. 그러면은 2, 6, 22, 1200만 원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6개월 동안 자기가 차를 갖고 있으면 리스료는 내야 되잖아요. 상당히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이제 위탁 판매라는
방식이 있어요. 위탁 판매는 딜러가 차량은 가져가요. 그런데 차량의 원 소유자는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리스료를 계속 납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차량이 승계자가 나타날 때까지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딜러가 자기 전시장에 전시를 해놓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정의 위탁 판매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그 리스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딜러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하죠. 딜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하죠. 자기가 가져가서 매달 리스를 내지는 않아도 되니까. 대신에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리스크가 적은 대신에 수익도 좀 떨어지겠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차의 리스료를 매달 납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존재를 하는 거죠. 위탁 판매를 할 때 차량을 빨리 팔리게 되면 이제 판매자도 좋고 중고차 딜러도 좋은 경우지만 고가의 차량들이 그렇게 빨리 팔리지는 않습니다. 법인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리스 차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국산 차량이라든가 5시리즈급, 벤츠 E클래스급의 매물들은 조금 선호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이제 낮다 보니까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는 마진의 폭이 이제 크지가 않은 거죠.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가져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리스 차량 장기 렌터카라고 해서 딜러들이 매입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판매자 입장에서 가격이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를 하죠. 저도 이제 경험을 한 건데 이제 리스 차를 이용을 하다가 딜러한테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딜러들이 이렇게 가격을 굉장히 좀 낮게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무엇이냐? 당연히 직거래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리스나 장기 렌터카를 본인이 직접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거는 뭐 딜러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그냥 위약금 물고 해지를 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직접 승계자를 찾아서 판매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직접 승계자를 찾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일까요? 첫 번째로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리스 상품 같은 경우는 현금이랑 달리 원금과 이자, 보증금과 잔존가치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차량이 광고가 돼야 누군가가 그 차가 아 이런 차가 있구나, 이런 매물이 있구나 보고 선택을 할 텐데 광고하는 방법도 모르죠. 광고가 안 되기도 하고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BMW면 BMW 동호회, 벤츠면 벤츠 동호회에 뭐 이런 매물이 있습니다 하고 올리는 건데 거래가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이 시세를 아까 전에 계산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보증금과 월 리스료, 그 다음에 이자, 잔존가치를 계산을 해서 차량 가액의 시세에 맞는 가격이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세 책정을 잘 못하다 보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 차를 파네? 그래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고 싶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해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 차량의 사양, 옵션, 사고 유무, 관리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리스의 원금, 잔존가치, 보증금, 이율을 계산을 해서 차량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차량가액을 통해서 적절한 시세에 차량을 판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시세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차량을 광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딜러들을 통해서 위탁 판매를 하거나 딜러가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파셔야 되는데, 이제 링크드카가 내놓은 서비스가 있잖아요. 링크드카 직거래 대차 팔기 서비스를 통하면 거의 손해 없이 현금차 또는 현금차 이상의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를 해드려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세차를 합니다. 차량 내외관 상태를 정확하게 구매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 세차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200여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립니다. 보통 리스 승계차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점검적인 부분은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유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돼야 되거든요.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에서 보증을 해주지는 않죠. 엔진이나 미션, 파워트레인에 대한 점검은 수월한 편이죠. 그러나 소모품이나 차량 사고 유무에 대한 거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여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검수를 해서 고지를 하고요. 세 번째로 광고를 하죠.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총동원을 해서 광고를 해서 구매자를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상담을 해드리죠.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원금이 어떻게 되냐, 뭐 이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가격이 맞는 가격이냐, 이거 너무 이율이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세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최종적으로 구매자가 나타나게 되면 승계 심사도 저희가 대행을 해서 넣어드리고, 승계 심사가 떨어진 분들에 한해서 최종적으로 만나서 리스 승계 서류를 작성하셔서 차량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저희가 단언하는데 위탁 판매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서비스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현금차랑 동일하기 때문에 판매 기간도 경험에 의하면 거의 맥스 2달 정도 보시면 돼요. 2달이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리스차, 그 다음에 장기 렌터카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깨알 광고를 했고요. 저는 이제 다음 편에 또 좋은 컨텐츠, 좋은 정보, 자동차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